교계단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합니다. 구티비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합니다. 국내 첫 시각장애인 판소리 명고수 조경곤 집사를 만나봤습니다. 청년제의 문화선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제6회 말씀깃발전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교계단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운동을 펼칩니다. 2017 대선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운동과 함께 투명한 개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운동을 펼쳤던 시민네트워크는 올해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253개 개표소에 각각 6명 이상의 개표 참관단을 파견하고 올바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만열 고문은 이번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이 지켜지고 국민의 주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했습니다.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널리 알려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이루고자 지난해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출범시켰습니다. 3,000여 개의 회원교회와 3,500여 명의 방송요원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교회 기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최근 회원교회엔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와 해외 선교지의 선한 사역을 알리기 위해 출범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3,500여 명의 교회 기자와 방송 PD들은 전국 곳곳의 선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해온 소식은 현재 구티비 방송 뉴스와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가진 사람들도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좀 퍼뜨릴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원교회 제도가 실시된 지 1년 만에 작은 교회를 살리는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티비 회원교회로 방송에 나간 봉화 척곡교회는 최근 반가운 뉴스를 전했습니다. 척곡교회는 110년 된 역사 깊은 교회로 오랜 기간 목회자 없이 고령의 장로가 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지금은 새로 부임한 교역자와 함께 활기 넘치는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구티비 방송을 보고 교회를 돕고 싶다는 후원자로부터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나간 다음에 전국 방방곳곳에서 교역자 없는 곳에서 참수한다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그랜드 피아노를 통해서 더 큰 부흥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 피아노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참 눈물이 날 정도인데.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오는 23일 4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엔 약 150개 회원교회와 350명의 교회 기자, 방송 PD가 지원했습니다. 구티비는 창사 20주년을 맞은 올해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재부흥을 위한 선한 사역 보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을 치는 고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수인 조경곤 집사인데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하며 장애를 뛰어넘은 조경곤 집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조경곤 집사는 시력을 잃기 전까지 운동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시절 격투기 시합을 하다 망막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고 이후 10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20대 후반 결국 양쪽 시력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은 조 집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공황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절망이란 벼랑 끝에서 조 집사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어릴 적 배웠던 판소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판소리를 배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판소리 고수는 명창의 입을 보며 호흡을 따라가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시각 장애가 있음으로써의
가장 할 수 없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고수 역할이거든요. 고수가 완급 조절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볼 수 없다 이거죠. 하지만 조경곤 집사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장애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고 말합니다. 시력을 잃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 겁니다. 조 집사는 노력 끝에 2003년 전국고수대회 수상을 시작으로 2013년엔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인천무형문화재 제23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조 집사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시민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수강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쳐주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제 손을 본다든가 또 어떻게 하면 눈빛으로 또 뭔가를 지적하신다든가 이러시잖아요. 정상적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판소리란 음악 문화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단 조경곤 집사. 조 집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평등한 자녀임을 알리고 싶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Q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부활절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제6회 말씀깃발전을 개최합니다. 말씀깃발은 4월 8일부터 21일까지 마포와 양화진 일대에 전시되며 약 200개의 말씀깃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포와 양화진 일대는 말씀의 첫 씨앗을 뿌리고 순교한 외국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는 곳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부활절 말씀깃발이 휘날려 회복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깃발전엔 서울 지역뿐 아니라 대전 지역 20여 개의 교회와 미국에서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청년제의 문화선교회 임동규 대표는 말씀깃발전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한다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많은 교회와 신학교, 성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씀깃발전은 평신도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년제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전시하면 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대법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말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 결정문 보충 의견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안 재판관은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세월호 참사가 포함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슬픔이 컸는데요.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A4 내장 분량의 보충 의견에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불성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현재 세계교회에 출석 중인데요.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3월에 대학 캠퍼스는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로 활기가 넘치기 마련인데요.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일제히 신입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죠?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비전을 찾고 싶으시죠? 그럼 CCC와 함께 하세요. 당신을 향한 큰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실 거예요. 대학 생활은 다양한 매력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이든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선교단체 활동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감성전도를 펼친 더 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교육 비영리 단체인 더 라이트는 매 계절별로
전도카드를 제작해 SNS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겨냥해 거리에서 사탕을 나누며 찬양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버라이티 이승준 대표는 선한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뮤직극을 만들어 전국 교회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4월 16일 세월호 3주기까지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가진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여러 차례 인양이 지연된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재 인양을 위한 준비는 다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작아지는 내달 5일 소조기에 인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아직 세월호에 9명의 아이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무엇보다 시신 수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슨호 입항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군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60년 이상 파트너로 함께 걸어왔다며 이번 훈련은 세계적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칼빈슨호의 전개를 앞두고 미국 전략무기는 우리의 조준경 안에 있다고 위협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칼빈슨 항공모함을 시작으로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가 3곳에서 동시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 부산면에 위치한 오리 농장 3곳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1일 해남을 시작으로 AI가 재확산된 전남 지역은 이번 사태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3만여 마리와 반경 500m 내 농장 2곳의 오리 2만여 마리 등 총 5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치킨 가격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BBQ 치킨이 가격 인상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BBQ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상으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정부는 BBQ의 가격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유통업계가 AI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가격을 인상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 크레딧 사업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7개월 만에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실업자의 연금 보험료 중 75%를 국가가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실직하신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연금 가입 기간도 늘어나 자연스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신청자가 많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탈북민들을 돕던 한국인 목사 2명이 지난달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이 탈북민들을 몰래 출국시키려 했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랴오닝성 간수소에 수감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앞서 지난달 9일에도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 4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말라위에 6,000부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말라위는 전체 인구 중 80%가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을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모국어 성경 보급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보낸 성경은 오는 24일 부산을 출발해 6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북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가 북한 당국의 종교인 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실상이란 제목의 자료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출간됐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선교사 납치와 암살 등 반인도적인 범죄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개그맨 오지원과 이용식, 배영만 등 기독 연예인들로 구성된 한마음 연예인 선교회가 연극 믿음의 파워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비극과 아픔을 믿음으로 회복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